74세 이말순 할머니는 시장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인 부담금 150만 원. 말순은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용기를 내어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들 집 식탁 앞에서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 했지만 결국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말순. 하지만 며느리가 건넨 쇼핑백 속 김치통에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세요. 공짜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말순은 난간을 붙잡고 한 걸음씩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왼쪽 무릎에서 뭔가 긁히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계단 한 칸 한 칸이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길 좀 비켜주세요. 뒤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황급히 난간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여자는 쇼핑백 2개를 들고 성큼성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운동화 바닥이 계단을 차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말순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렇게 걸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생선 가게에서는 고등어를 손질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딱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큰 목소리로 손님을 불렀습니다. 할매, 오늘 배추 싸요. 한 포기 가져가소. 말순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배추를 사면 들고 가야 했습니다. 무릎이 이런데 무거운 걸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두부 한 모, 애호박 2개, 달걀 한 판만 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두부 가게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발밑에 물기가 있는 걸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순간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달걀판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말순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바닥에는 노른자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껍데기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말순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매, 괜찮아요? 두부 가게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말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말순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깨진 달걀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쪼그려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됐어요, 됐어. 내가 치울게요. 주인이 말리며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나이 들면 저렇게 되나 봐. 불쌍하게. 자식들은 뭐하나. 혼자 장 보러 나오게 하고.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식 탓을 하는 말이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아들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주워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시장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말수는 난간을 붙잡고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무릎에서 열이 났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뜨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남편 사진이 걸려 있는 작은 사당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영감, 나 이제 어쩌면 좋노.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말수는 무릎을 쓸어내렸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부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깔았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시장에서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눈빛, 속삭이는 목소리, 깨진 달걀. 내가 이렇게 늙었나? 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보였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버스를 타고 읍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형외과였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 어디가 아파 보였습니다. 목에 보조기를 한 할아버지,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 말수는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이말수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수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요. 왼쪽 무릎이 아파서요. 언제부터요? 한 반년쯤 됐나요? 처음엔 조금 뻐근하더니 점점 심해졌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엑스레이 촬영 처방전을 끊었습니다. 말수는 영상의학과로 갔습니다. 기계 앞에 섰습니다. 방사선사가 자세를 잡아줬습니다. 숨 참으세요.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말수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30분쯤 기다렸을까요? 다시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컴퓨터 화면에 띄웠습니다. 회색 뼈 사이에 검은 틈이 보였습니다. 의사가 마우스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연골이 다 닳았어요. 말수는 화면을 봤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많이 안 좋나요? 네. 이 정도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불편하시죠? 더 늦으면 뼈까지 손상됩니다.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말수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수술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건강보험 적용하면 본인 부담금은 150만 원 정도 됩니다. 150만 원. 말수는 그 숫자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은 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몇 달 전 지붕 수리하느라 쓴 돈이 컸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예약은 한 달 뒤부터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진통제 드시고요. 의사가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말수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약국에서 진통제를 받았습니다. 하얀 봉지에 담긴 약을 보며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참새 소리만 들렸습니다. 말수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처방전과 진단서를 꺼내봤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필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말수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러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뭐하나? 바쁜데. 애들 학원비, 집값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 마당에 나왔습니다. 박말자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말수나,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나? 말자는 말순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이였습니다. 둘은 교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벤치를 비췄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무릎 수술해야 한대. 근데 돈이 없어서. 얼마나 드는데? 150만 원. 말자는 작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적지 않네. 근데 말수나 아들한테 말해봤어?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가 뭐하나? 서울 가서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맨날 돈 달라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자식인데 엄마 수술이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나도 알아. 근데 입이 안 떨어지네. 내가 자존심이 센가 봐. 말자는 한숨을 쉬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자존심도 좋지만 몸이 먼저야. 내가 보기엔 내가 먼저 서울 한번 다녀오는 게 좋겠어. 얼굴 보고 천천히 이야기해봐.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 말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북두칠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보던 별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 그래. 내일 당장 전화해.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영감, 나 서울 가봐야겠어. 진수 얼굴 보고 말해야겠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촛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150만 원이면 진수한테는 큰 돈 아닐 텐데. 근데 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까? 말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도 무릎이 아팠습니다. 꿈속에서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처진 눈꺼풀. 말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사실은 무릎 수술을 해야 하는데 150만 원이. 말이 막혔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수는 거울에서 눈을 뗐습니다. 손으로 세면대를 짚었습니다. 안 되겠네. 이렇게 연습해서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괜찮은 옷을 꺼냈습니다.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였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사준 옷이었습니다. 명절에 입으려고 아껴뒀던 옷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조금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작은 수첩. 수첩 안에는 병원 진단서 사본이 접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수첩을 만지작거리다가 가방에 넣었습니다. 보여줄까 말까? 혼잣말을 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대문을 잠그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참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어서 그나마 나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환했습니다. 말수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둠이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농가 밭이 지나갔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벌써 일을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말수는 가방 속 수첩을 꺼내 만졌습니다. 진단서를 보여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보여주면 아들이 금방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도 무릎 수술을 했었습니다. 10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때는 돈 걱정이 없었습니다. 둘이 함께 모은 돈이 있었고 아들도 아직 대학생이었으니 부담이 없었습니다. 영감, 나 혼자 이런 일 하려니까 참 힘드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잠깐 쳐다봤습니다. 말수는 얼굴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버스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고 다리를 건너고 높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터미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여행객들 모두 바삐 걸어 다녔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무릎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다가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속도가 빨라서 무서웠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습니다.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개찰구를 지나 전철을 탔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2정거장이었습니다. 말수는 손잡이를 꽉 잡고 섰습니다. 앉을 자리가 있었지만 일어서는 게 더 편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이 더 아팠습니다. 전철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연습했습니다. 진수야, 엄마 무릎이 많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150만 원이 필요해. 미안하다. 엄마가 준비를 못해서. 속으로 되뇌어도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전철이 역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개찰구를 나와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103동을 찾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수는 가방을 여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말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1503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잘하자, 말하자. 오늘은 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집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놀란 얼굴로 말순을 맞았습니다. 어머님, 오신다고 말씀 좀 하시지. 깜짝 놀랐잖아요. 갑자기 서울 볼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 말순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무릎을 굽히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고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은주가 알아챘는지 말순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무릎 많이 불편하시죠? 조심히 들어오세요.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는 은주의 권유에 말순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쿠션이 푹신했습니다. 엉덩이가 깊이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회사 갔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일찍 나가더라고요. 할인이는 학교 갔고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못 만나는 게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먼저 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손녀 할인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연필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그림이었습니다. 말수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리차 드릴게요. 은주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말수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고맙다. 내가 참 착하네. 무슨 말씀을요? 점심은 드셨어요? 제가 뭐 해드릴게요. 아직 안 먹었어. 은주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두부와 애호박을 썰어 넣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말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집 냄새 같았습니다. 밥을 데우고 찌개를 끓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식탁에는 작은 접시들이 놓였습니다. 말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이 고마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더 드실래요?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은주는 말순 맞은편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밥을 먹으며 은주를 봤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 며느리한테 먼저 말하는 게 나을까?
은주야. 네, 어머님. 저기 나 할 말이 나오다 멈췄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괜찮으세요? 뭐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냥 할인이는 잘 지내지? 네. 요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좋아해요. 할머니 그림도 맨날 그려요. 말수는 웃었습니다. 할인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과일을 깎아왔습니다. 사과였습니다.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깎았습니다. 말수는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어머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응, 갔어. 약 먹으면 괜찮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말수는 가방을 열어 수첩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진단서를 보여줄까 말까 다시 고민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가방을 닫았습니다. 은주야, 나 이제 내려가야겠다. 벌써요? 저녁 드시고 가시면 안 돼요? 진수 퇴근하면 같이 드세요. 아니야.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은주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비닐봉지를 꺼내 반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시금치나물. 하나씩 통에 담아 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맨 아래 칸에서 큰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통을 조심스럽게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담근 김치예요. 맛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집에서 드세요. 할인이가 할머니 드시라고 했어요. 은주는 쇼핑백 손잡이를 묶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말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쇼핑백을 들어보니 무거웠습니다. 고맙다. 은주야. 천천히 가세요, 어머님. 말수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은주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님, 무릎 조심하세요. 계단 조심하시고요. 그래. 고맙다. 너도 건강해라. 또 오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말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말수는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층수가 내려갈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말을 못했을까? 왜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지나? 1층에 도착했을 때 말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말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쇼핑백이 손에 파고들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말수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다음에는 꼭 말해야지. 하지만 그 다음이 언제일지 말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말수는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쇼핑백이 무거웠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환하게 켜졌습니다. 말수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쇼핑백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오늘 하루 많이 걸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어요. 쇼핑백을 열고 하나씩 꺼냈습니다. 김치통, 멸치볶음통, 장조림통, 시금치나물통, 냉장고에 넣으려고 통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김치가 이렇게 무거울 리 없는데. 말수는 김치통을 식탁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치 사이에 뭔가 하얀 게 보였습니다. 비닐봉지였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덜어냈습니다. 숟가락으로 김치를 옆 접시에 담았습니다. 비닐봉지가 점점 드러났습니다. 말수는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비닐을 풀었죠. 안에는 돈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했어요. 말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세어봤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50만 원이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편지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하얀 편지지였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폈습니다. 며느리 은주의 글씨였습니다. 둥글둥글한 글씨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려다 못하신 거 알아요. 작년에도 지붕 고치실 때 그러셨고 그전에도 그러셨잖아요. 어머님은 언제나 혼자 끙끙 앓으세요. 진수 오빠가 어제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전화할 때 목소리가 이상해. 뭔가 있는 것 같아.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릎 수술하세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프면 우리가 더 아파요. 할인이가 할머니랑 공원 산책하고 싶대요. 그러려면 무릎이 좋아지셔야죠. 사랑합니다, 어머님. 마이너스 은주 올림. 말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돈다발을 만졌습니다. 식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말수는 늘 혼자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으니까,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식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며느리도 나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말수는 울음을 멈추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할인이가 할머니랑 공원 산책하고 싶대요. 그 문장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와 공원을 걷고 싶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무릎을 고쳐야 했습니다. 말수는 일어나 남편 사진이 있는 사당으로 갔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사진 앞에 편지를 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영감, 우리 아들 잘 키웠지?
며느리도 참 착하고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네. 말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췄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돈을 다시 세었습니다. 150만 원이 맞았습니다. 편지를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평생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엄마 다녀가셨어? 웅 점심 드시고 가셨어. 은주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구두를 벗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말씀은 하셨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시더라. 몇 번 말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결국 안 하시고 가셨어.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원래 그러셔. 은주는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김치통에 넣어뒀어. 찾으셨을 거야. 편지도? 응. 내가 썼어. 어머님이 읽으시고 우셨을 것 같아. 진수는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무릎 상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고향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야, 내 엄마 요즘 걷기 힘들어 하시던데 병원은 가보셨어? 시장에서 넘어질 뻔 하셨다는데. 그때부터 진수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라고 하셨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니까 알았습니다. 며칠 전 진수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무릎 수술비 드려야 할 것 같아. 그럼 당연히 드려야지. 얼마나 드는데? 150만 원 정도래.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드릴 수 있어. 근데 어머님이 받으실까? 은주의 질문에 진수는 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존심이 강하셨습니다. 돈을 직접 드리면 받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 명절 때도 용돈을 드리려 하자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라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럼 몰래 드리면 어때? 은주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몰래? 응. 반찬 드릴 때 김치통에 넣어두는 거야. 그리고 편지를 쓰는 거지. 편지? 응. 어머님이 마음 편히 받으실 수 있게.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는 내가 써. 며느리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은주는 며칠을 고민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어머니가 마음 편히 받으실까? 어떤 표현이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을까?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웠습니다. 마침내 오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은주는 밥을 차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실까? 아니면 또 참으실까? 어머니는 결국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은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김치통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후 은주는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또 말 못하시고 가셨어. 그래도 김치통은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찾으실 거야. 진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 한번 해야겠다. 지금? 응. 엄마 집 도착하셨을 거야. 찾으셨을 거고.
진수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참 만에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진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나 진수야. 집 도착하셨어? 응, 도착했다. 김치통 여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그래. 맞다. 엄마, 수술하세요. 돈 걱정 마시고.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진수야. 어머니 목소리가 또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짐이 돼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예요. 진수는 말하면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 형편 괜찮아요. 엄마 아프면 우리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수술하세요.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내일 병원 예약하세요. 제가 내려갈게요. 같이 가요. 아니야. 바쁜데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엄마,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해요. 가족이잖아요.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작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진수는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일 휴가 내야겠다. 엄마 모시고 병원 가야지. 그래. 나도 같이 갈게. 할인이는? 학교 끝나고 학원 보내. 저녁에 데리러 가면 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우셨대? 응. 목소리 들어보니 많이 우신 것 같아. 다행이다. 어머님이 마음 놓으셨으면 좋겠어. 진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편지 써줘서. 당연한 거지. 어머님인데.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은주가 일어나 불을 줄였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 휴가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모레도 휴가를 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수술 예약을 잡고 병원 동행하고 입원 준비를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하지 마세요, 엄마. 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술은 일주일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진수와 은주 그리고 손녀 할인까지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말수는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 앞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진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그래. 걱정 마라. 엄마 안 무서워. 할인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 손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수술 끝나면 공원 가요. 약속이에요. 그래. 꼭 가자. 할머니가 약속할게. 간호사가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말수는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를 봤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실은 밝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취가 의사가 말순의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숫자를 거꾸로 세어보세요. 100부터요. 100, 99, 98 말순은 숫자를 세다가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수술은 2시간 걸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본 건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엄마, 성공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말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다는 게 혼자가 아니라는 게 감사했습니다.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진수와 은주가 번갈아 병실에 왔습니다. 진수는 회사 일을 마치고 저녁마다 왔습니다. 은주는 낮에 와서 식사를 챙겼습니다. 죽을 끓여왔습니다. 호박죽, 전복죽, 닭죽. 말수는 며느리가 끓인 죽을 먹으며 힘을 냈습니다. 할인이는 주말마다 왔습니다.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들고 왔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할머니가 걷는 거예요. 그림 속에는 할머니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손녀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림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할인이 그림 참 잘 그린다. 나중에 액자에 넣어서 할머니 집에 걸어드릴게요.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수술 3일 후부터였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일어나 보실 거예요. 천천히 해볼게요. 처음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말순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어지러움이 가라앉았습니다.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렸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이제 일어나 보세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말수는 물리치료사의 팔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한 걸음만 걸어볼까요? 말수는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그 다음 왼발, 또 한 걸음 걸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물리치료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순도 웃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재활을 했습니다. 첫날은 2걸음, 다음 날은 5걸음, 그 다음 날은 10걸음. 점점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병실 복도를 한 바퀴 돌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진수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수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입구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조심히 타세요. 진수가 어머니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말수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그날부터 혼자 재활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대문에서 사당까지, 사당에서 텃밭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시장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말수는 시장에 갔습니다. 그 계단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 넘어질 뻔했던 그 계단.
말수는 난간을 잡고 한 칸씩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왔을 때 말수는 웃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시장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매, 수술 잘 되셨네요. 걸음걸이가 훨씬 좋아지셨어. 이제 괜찮으시겠네. 그래요. 이제 괜찮아요. 말수는 장을 봤습니다. 배추 한 포기, 무 2개, 고등어 2마리. 무거웠지만 들 수 있었습니다. 계단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영감, 나 이제 괜찮아. 다시 걸을 수 있어. 시장도 갈 수 있고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할인이 데리고 내려갈게요. 할인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언제든지 오너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얼굴만 보러 가는 거예요. 알았어. 고맙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말수는 달력을 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손녀가 온다고 표시했습니다. 말수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파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호미로 흙을 파며 생각했습니다. 할인이한테 상추 따서 쌈 싸줘야지.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무릎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말수는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미리 약속하고 왔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버스보다 편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덜 갔습니다. 아들 집 앞에서 손녀 할인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인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말수는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컸습니다. 우리 할인이 많이 컸네. 할머니, 공원 가요. 약속했잖아요. 그래, 가자. 은주가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같이 가요. 날씨 좋아요. 셋이 함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주가 할인의 손을 잡고 할인이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괜찮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공원에는 단풍이 들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땅에는 낙엽이 수북했습니다. 할인이가 낙엽을 주워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예쁘죠?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섞여 있어요. 그래. 참 예쁘다. 우리 할인이 눈이 높네. 벤치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이었습니다. 말수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만들었어? 네. 어젯밤에 쌌어요. 고생했다. 맛있어. 셋이 도시락을 먹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공원을 뛰어다녔습니다. 비둘기를 쫓아다녔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피곤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아니,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교회에 들렀습니다. 박말자 집사가 교회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말수나, 말자가 빗자루를 세워두고 다가왔습니다. 수술 잘 됐다며? 걸음걸이 좋아졌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래. 덕분이야. 내가 서울 가보라고 해서. 무슨 덕분? 내가 용기 낸 거지. 둘은 교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말수는 말자를 봤습니다. 말자야, 나 이제 알았어. 뭘?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혼자 끙끙 앓는 게 더 부끄러운 거더라. 말자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맞아.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기대는 거야.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자야, 나 요즘 행복해. 그래. 응. 무릎도 좋아졌고, 손녀랑 공원도 갔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자주 전화해.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더라고. 말자는 웃었습니다. 그럼 됐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말수는 일어섰습니다. 나 들어가 봐야겠다. 내일 또 재활 운동해야 해. 그래. 조심히 들어가.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초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영감, 오늘 할인이랑 공원 갔다 왔어. 손잡고 걸었어. 참 좋더라. 우리 손자 잘 크고 있어. 아들도 잘 살고 있고, 며느리도 참 착하고. 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남편을 봤습니다. 영감, 나 이제 외롭지 않아.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있어. 초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환했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손녀와 걸었던 공원, 며느리가 싼 김밥, 말자와 나눈 대화, 모두 소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또 오세요. 말수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다음에 또 놀자.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여러분,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작아집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말을 아끼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당신의 어려움을 오늘 당신의 자식에게 전화해 보세요. 나 좀 힘들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가족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공짜니까 부담 없으시죠?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